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가장 큰 테슬라의 S&P 500 편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촉매제로서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겠지만, 좋은 기업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들 개개인이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의 얘기는 8월 15일 날 올렸던 빅테크5의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이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8월 15일에 했었던 얘기를 이제 앞에다가 붙이는 것으로 윗부분들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세한 얘기들은 8월 15일 날 자료에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되고요. 아마존의 개념 정리를 이제 사람들의 소비에 대한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다시금 했었으며, 모든 디바이스는 애플을 통한다. 사람들의 곁에 가장 많이 있는 디바이스로서 애플의 사업을 얘기했었습니다. 삶에 대한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애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가 있었죠. 바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사람들이 뭘 타고 이동을 하는지, 도보로 이동하는지 아니면은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지까지 알 수 있었던 그러한 것이 바로 애플 맵스의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광고 그 자체로 수익 모델은 정의되지만 실제 비즈니스 모델과 그 지향점으로 하여금 결국에 매일 페이스북의 커뮤니티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함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사람 간의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이것이 이제 수익 모델과도 당연히 연결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케터 입장에서 타겟팅하기에 매우 좋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역에 대한 정보들도 있고 나이에 대한 정보들도 있으므로 강남에서 25세에서 34세 사이의 여성을 타겟팅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유효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알파벳 구글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라이브러리처럼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구글에 포함된 웹사이트를 많이 갖고 있죠. 구글이 크롤링하는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컨텐츠를 통해서 유튜브로 얻는 수익도 상당하지만 주로 사람들이 어떤 웹페이지에 반응했는지, 어떤 광고를 클릭했는지에 따라 그에 대한 쿠키 데이터들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리타게팅 광고에 상당히 유효합니다. 리타게팅 광고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구글에 닭가슴살을 검색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닭가슴살을 뭔가를 검색해서 몇 개를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웹사이트를 가도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GDN이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웹페이지에 이 윗부분에 있는 광고 디스플레이나 유튜브에도 이 밑에 이렇게 뜨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디스플레이에 여러분들이 봤었던 닭가슴살 광고 같은 것들이 쭉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었다면 그 사이트의 쿠폰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제품이 나왔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디스플레이 광고가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죠. 순서상 마지막으로 빼게 되었었는데,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것에 집중할까요? 저는 이렇게 요약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모든 업무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한다. 업무 흐름상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업무 지원상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업무에 어떤 툴이 필요할지 등을 계속해서 고민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번외로 상대적으로 수익 모델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애로 두 가지를 나눠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가 기본 지식입니다. 그랬을 때 인간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팀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업무 협력 플랫폼은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추구하는 것은 기업을 관리하는 팀에서 계속해서 고민해온 문제 중에 하나이죠. 특히 최근에는 이런 협력 플랫폼이 많이 늘고 있는데, 팀 단위로 순간순간 일했다가 헤쳐모여야 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협업과 성과 소통 문화의 개선이 필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말까지 팀으로 업무하는 70 정도가 이러한 협력 플랫폼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이 가트너의 예상입니다. 메신저 성격의 작업들도 필요하고 알람도 필요하고 매일매일 핫픽스나 변동적인 작업들이 많을 수도 있고 부서 간의 작업들도 요하고 협력사 간의 작업들도 요하고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제3자와의 협업을 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아크의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2025년까지 매년
21.7% 정도 성장할 것이란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서도 시장에서는 많은 경쟁자들이 존재한다고 꼽힙니다. 이런 피어 그룹 중에 하나는 원래 강자는 이런 슬랙이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줌비디오는 외부 사람들과의 활용성이 좋다는 점이 꼽히고, 그리고 시스코는 보안이 좋은 플랫폼으로서 메시지와 비디오, 오디오 등을 처리하는데 특화되어 있죠. 슬랙도 메시징 플랫폼으로서 이제 플러그인과 연동돼서 사용하기에 조금 괜찮은 정도이긴 한데 결국에는 메신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디스코드, 게이머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디스코드로 익숙하실 겁니다. 디스코드가 이런 슬랙의 모양을 따간 것이죠. 그리고 페이스북의 워크플레이스는 페이스북을 활용한 것이나 아직까지는 제가 쓰는 분들을 아직 못 봤습니다. 마지막인 팀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말하듯이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원드라이브, 스토리지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력 플랫폼으로서는 거의 사실상 독보적인 상태입니다. 팀즈는 상당수, 아주 극소수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원스톱 솔루션으로서 연계를 높였고 상당수의 고객에게는 이제 오피스 365를 쓰는 만큼 비용상의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팀즈는 안정적인 통합 환경에서 보안이 강조된 환경에서 회의와 통화, 채팅, 콘텐츠 공동 작업이나 워크플로우까지 지원하는 유일한 솔루션이라는 사티아 나델라의 강조가 있었죠. 그러면서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사용하던 것에 약간의 비용만 더하면 되기 때문에 이 팀즈가 갖게 되는 비용상의 업셀, 업사이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격을 간단하게 비교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스탠다드로 한 달에 12.5달러를 요구하고 있죠. 슬랙은 6.67, 줌은 16.65, 시스코의 웹엑스는 13.5, 페북은 4달러 정도입니다. 사용자 경험상 이것이 결국엔 협력 플랫폼이기 때문에 다른 곳은 거의 메시징 플랫폼에 가깝고 이쪽은 협력 플랫폼으로서 주요한 스테디셀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이크로소프트는 OS처럼 플랫폼으로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력하는 프로젝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그로 인한 재택근무와 원격 근로 환경 때문에 일일 활성 사용자 수, 이것을 DAU라 그러죠. 그것이 한참 늘었습니다. 한참 심했던 3월과 4월에는 부쩍 많이 느는 모습을 보여줬죠.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10월 27일 최근에 어닝콜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금 팀즈의 협력 플랫폼을 매일 이용하는 사람의 수는 1억 1,500만 명입니다. 그래도 4월 기준 2억 5,500만 명의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 페이드 유저가 있기 때문에 팀즈를 포함한 365 제품의 업셀은 충분히 더 있다고 판단됩니다. 팀즈를 4월 기준 포춘 기업 중 93%가 사용하고 사용자의 58%, 약 60%가 대기업 사용자인 등 대기업 위주부터 충분히 쭉 내려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죠. 이번에 어닝콜에서 말한 내용도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시리즈 전체를 본다면 이 팀즈가 상품 믹스 전체의 성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에 회계년도 기준 1분기에서는 전체 매출은 372억 달러입니다. 그 중에 오피스 제품군이 93억 달러, 매출의 25%를 차지하는 것이나 성장률은 9.6%로 회사 전체의 성장률인 12.4%에는 조금 뒤처지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애저 클라우드 쪽에 매출이 많고 서버 쪽의 제품군도 비중이 높습니다. 게임 분야는 8.1%를 차지를 하고 있죠. 아직까지 오피스 제품군이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팀즈를 통해 오피스의 한 단계 구조를 높임으로써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면 MS에게는 이것이 매달 현금 흐름으로 꽂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엔진이 될 수 있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식으로 파워 앱스를 팀즈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점차 하나하나 연동해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이제 앱스토어 제품군들도 훨씬 늘어나고 화상회의, 기능, 설문조사, 퀴즈, 교육에 쓰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등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팀즈의 플랫폼 내에서 더 많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굉장히 빠르게 추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일하고 배우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바뀔 것이란 점입니다. 특히 이제 생산성의 핵심은 업무의 이동, 작업 절차의 흐름 같은 것들, 어떻게 업무를 지원할지 등을 결정하는 이런 워크플로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서 팀즈를 열고 줌비디오처럼 슬랙처럼 회의를 참가하고 끄고 닫고 이런 것이 아니라 팀즈 내에서 계속해서 오피스 365를 씀으로써 일할 수 있게 함이 목표라는 것이죠. 특히 이런 식으로 뉴스룸을 보게 되면 저는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보고 있는데 팀즈 같은 경우는 한 달에도 10개에서 20개 정도씩, 물론 이제 핫픽스도 있고
기능 추가들도 많은데 업데이트나 피드백 반영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알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 엔진은 당연히 애저로부터 나오죠. 여기 잘 보시면 부서별 성장률입니다. 그랬을 때 애저가 48%로 압도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엑스박스의 성장률도 높게 꼽아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8.1%밖에 아직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다이내믹스죠. 이 다이내믹스는 뭐냐면 이쪽에 ERP입니다. 세일즈포스 쪽이랑도 이제 그쪽은 CRM이긴 한데 비슷한 분야에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기존의 독일 기업인 SAP가 많이 쓰이고 있죠. 해당 차트는 ERP의 어플리케이션 시장 점유율입니다.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 특히 이제 B2B를 목표로 하는 사티아 나델락의 부임 이후에는 뭐 돈이 되지 않는 쪽은 처분을 하고 B2B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MS의 특성상 해당 팀즈 플랫폼이 얼마나 더 많은 기업들이 이용을 하고 얼마나 더 많은 이제는 DCM이라 그래가지고 실제 팀즈에서 얼마나 더 많은 분수를 매겼느냐 이런 것을 쓰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쪽도 체류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도약을 하느냐 마느냐 그거를 조금 결정해 볼 수 있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담인데요. 제가 어제 산책을 하다가 이 벽화를 하나 봤는데 귀여워가지고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얘가 이제 지구입니다.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쥐고 있죠.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